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의 방송 컨셉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공부했던 그 방식 잘못된 것이다.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식이 갈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능력 없는 전문가들이 마치 졸라 능력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를 확인했을 때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혹은 하락하면 아니면 장중이라도 왜 상승하지, 왜 하락하지 이유를 열심히 찾아가 갖다가 붙인다. 그런 공부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1년 동안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돈다방 미쓰리의 컨셉은 일요일 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그림을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 그림의 설명이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거죠.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방향이 혹은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돈다방 미쓰리의 컨셉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탈환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2,500포인트를 탈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왜 제가 탈환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탈환을 시도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또 돈다방 미쓰리에서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무엇이 중요해. 그죠? 지금 가장 주식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회복한다고 여러분들 주식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번 주 대한민국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탈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거의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그 변동성에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트럼프는 쫄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뉴욕 증시가 좀 진정하려고 노력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도 입 닥치고 말 조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과 대화할 거라고 얘기했죠. 최소한 이번 주 트럼프는 입 닥치고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현재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 2,47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지키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런다면서요. 관세 유예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지금 주식 사야 될 때라고 막 95%의 유튜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걔네 잘 못 맞추잖아요. 예, 걔네들은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왜? 걔네들은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비추는 그 어딘가에 스포트라이트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럽니다. 자, 4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8, S&P 500이 0.79, 나스닥이 0.64% 상승했고요. 애플 등 거대 기업이 대중 상호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금리
그러니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5월달 FOMC를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FOMC 회의는 5월 6일부터 5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높게 유지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지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지금 다 둔화되고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자, 경기 둔화가 상당하고 경기 침체마저 위협한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FOMC가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쓰리가 그랬죠. 지금 주식시장은 물론 트럼프가 하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가지고 저 미친놈 저 뭐하나라고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에 3.1이었는데 이번에 조사는 3.6으로 0.5% 상승했다. 자,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향후 인플레이션 의미가 없어요. 왜? 심리거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상상의 영역인데 그 상상의 영역 안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두는 지금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이미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주식시장 빠지고 뭐 비트코인도 좀 빠지고 금값도 고점 대비 빠지고 막 이러면서 쫙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려되지 않습니다. 자, 6월 말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24.3%입니다. 자, 5월 6일부터 5월 7일 날 금리 결정이 있다고 했죠. 자, 50bp 인하할 확률이 13.7%에서 이날은 11.4%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정신 덜 차렸구만 이겁니다. 아직 더 빠져야겠구만 이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를 탈환하려고 노력할 거고 미국은 지난주 보였던 그 변동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조심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했을 때 1년과 지금 2025년과 상황을 전혀 다르다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관세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주식시장이 저렇게까지 움직이니까 쫄았단 말이에요.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포인트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자주 썼던 말이 뭐냐면 가격 조정이 시게 오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 9월 달에 나온 경기 침체 이슈는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는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2017년도 간과했고 작년 8월달, 9월달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움직였던 주식시장과 지금의 주식시장을 그냥 똑같이 본 거죠. 그러다가 개쫄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저는 왜 95%의 유튜버들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고 막 바람을 넣지 않는가. 어찌 보면 한때 미쓰리는 비관론자라는 그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제가 그때마다 저 비관론자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시장을 냉정하게 보는 거라고요. 라고 했던 제가 이번 주에는 오히려 그동안 올라갈 거예라고 했던 대신증권조차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 거와는 달리 이번 주 미쓰리는 씩 웃으면서 2,500포인트 탈환을 시도할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를 비롯해서 입닥치고 다들 안정을 취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할까요? 왜냐? 여러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쓰리가 요즘에 시황을 1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주간별로 조자려서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월이나 3월 달인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쓰리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좀 주식이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뭔가 느낌이 그렇게 쏙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3월 달에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이 위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제 머릿속에는 금리 인하라는 것까지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주식시장이 와 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자, 오펙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일 그러니까 4월 14일 WTI가 61.5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전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80달러까지도 간 적이 있었으니까. 자, 2025년 올해와 2026년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증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존 수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 유가 시장이 보고 있는 분위기는 뭡니까?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수요가 증가되긴 할 것 같은데 예상만큼 크게 증가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주요 경제국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회복력으로 2025년을 시작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국제 유가의 발목을 좀 잡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이 유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유가 시장 오펙 보고서 보면서 그닥 이번에는 팁을 못 얻었어요. 제가 요즘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경제 지표가 이렇게 한쪽 방향을 보여주면서 뭔가 시장이 안정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가 탁탁탁 나왔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빵 터져서 어이구 안 되겠는데 선반영 금리 인하 하면 분위기가 확 좋아졌는데 여러분 작년 9월 달에 생각해 보십시오. 50bp 금리 인하 했을 때도 막 그닥 시장이 막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을 띄울 필요가 없었던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끌어올렸고 그 끌어올린 주식시장을 대선 이슈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 엔비디아 타령 안 하잖아요. 작년 내내 엔비디아. 작년 내내 금리 인하였습니다. 저는 한 작년 7월, 8월 달까지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고요. 이제 8월 달에 주가 한번 빠진 다음에 엔비디아 바통을 누가 이어받냐, 어쩌냐, 난리 개 연병을 떨어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한 랠리가 끝난 거다. 1등주가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힘을 다했는데, 네가 힘을 다했어? 그럼 내가 네 바통을 이어받을게. 그리고 똑같은 업종의 이등주가 바통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냥 AI 성장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랠리가 한 번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식시장과 유가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거죠. 금리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국제유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는요. 거품이 약간 빠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지금이랑은 맞진 않습니다만 대략 미쓰리가 어떤 뉘앙스인지만 좀 감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막 분위기를 막 띄워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아들은 비트코인 사고 엄마는 신용으로 주식 사고 아빠는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딘가 뭔가 자산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봅시다. 비트코인이 망가지면 그 아들이 학자금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거 무너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막 도촉장 날아오니까 엄마가 주식을 그 손해보는 가운데 그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두들겨 맞기 싫어서 그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서 자식을 메꿔주는 이게 지금 비유랑은 조금 더 달라요. 제가 이 비유를 되게 자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이랑은 좀 맞지 않는 이 비유를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어딘가선가 지금 자산시장에 이 도미노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저는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은 감히 쓰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금값이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금값 같은 경우는요. 금값이 여러분 끝없이 오를 것 같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갑자기 금 대체로 막 은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적당히 지금 금값 고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금값 왜 바닥쯤에 저 금반지 샀어요 라고 방송에서 언급했잖아요. 저 금반지를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왜냐? 이제 금값 고점 때니까 좋은 가격에 팔지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금값이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자산시장이 어딘가 이게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확 분위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을 정리하자면 제가 일요일날 그림 그렸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2,500포인트 탈환 시도. 미국은 트럼프 입닥치고 조용히. 단지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와 3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을 기본으로 해서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횟수가 어떻게 변화될지 면밀히 봐야겠죠. 우리가 요즘에 어제 같은 경우 윤석열이 형사 재판 받으면서 그 재판실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막 웃기도 하고 열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버라이티합니다. 주식시장은 더 버라이어티해질 겁니다. 어쨌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95%의 유튜브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돈다방 미쓰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날 가급적이면 화요일 뉴욕 증시 전해드리고 새날 방송에서 뵙는 걸로 노력할 거고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수요일 방송은 패스하는 걸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